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매주 금요일 3시 시청자분들을 찾아뵙고 있는 사나이 오치열, 오늘도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진행의 아나운서 김나희입니다. 우선 저희 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생성이 될 겁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요. 이 QR코드에 한 2초에서 3초간만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가 생성이 될 건데요. 그 링크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생방송 공략주에 대한 2가지 종목만 정확하게 공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시장 대응 전략까지 확실하게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의 반도체 지수 상승에 힘입어 오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같이 이런 대형주들도 반도체 위주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마저도 나는 좀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수익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주 시장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뿐만 아니라 수익 종목까지 챙겨가실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오치열 전문가님 그동안에 어떤 종목들로 수익 챙겨드릴 수가 있었는지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3월 시장부터 5월 시장까지 전문가님께서 공략하셨던 방송 공략주 위주로 수익률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전까지도 항상 꾸준하게 매주 수익을 챙겨주셨던 전문가님이시지만 최근 방송 공략주로만 조금 정리를 해봤고요. 보시면 이스트소프트 37%의 상승률, 비츠로테크 17%, 줌인터넷 15%, 팅크웨어 11%, 팜스토리 20%, 비트컴퓨터로 또 9%의 상승률을 이뤄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 3가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시장에서 전문가님이 3가지 종목으로 수익을 주셨던 그런 수익률 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한 종목씩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4월 14일 공략주였습니다. 빙그레라는 종목으로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셨고 해당 종목 식품 관련주로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당시 방송에 나오셔서 해당 종목의 좀 상승 모멘텀을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고 이런 식료품 또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해당 종목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방송 시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또 음봉 공략을 해서 꾸준하게 상승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종목 역시나 금요일 방송 공략주로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셨던 종목이고요. 다음 종목은 휴니드입니다. 4월 21일 공략주로 어제장에서도 6%대의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방산 관련주로 한번 공략해보자라고 상승 모멘텀 잡아드렸고 방송 나간 이후에 딱 3일 만에 10%가 넘는 수익률을 챙겨드린 방송 공략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 비트컴퓨터로 또 9% 상승을 이뤄냈는데요. 지난주 방송 공략주였습니다. 비대면 진료 관련주라는 그런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방송 나간 이후에 또 금요일 시장에서 저희가 공략을 해보자라고 이 방송 종목을 제시해드린 이후에 딱 3일 만에 또 9%라는 수익률을 단기간에 시청자분들께서 가져가실 수가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3가지 종목 모두 다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이 금요일 방송, 생방송에서 방송 공략주로 가지고 오셨던 종목이고요. 단기간에 수익을 이뤄냈던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방송 공략주 역시나 시청자분들께서 조금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측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해 주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또 오치열 전문가님 어떤 분인지 궁금하실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도 2부에서 오치열 전문가님과 앞으로의 시장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지수 모두 기분 좋게 빨간불 켜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금요일 시장 마감을 지금 25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은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장 대응 전략들, 또 앞으로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수익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전문가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나이 오치열의 오치열입니다. 자, 일단은 뭐 요새 이슈들이 너무 많았어요. 네. 이게 조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이야기 약간 사그라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많이 줄어들면서 금리 인상이 약간씩 이제 거의 꺾인다. CPI, PPI 꺾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와, 긍정적이다. 시장 반등 가자 했었는데 갑자기 미국이 이거 디폴트 나는 거 아닌가? 이거 우리 이거 채무 이거 그 불이행 이거 큰일 났다. 이런 갑자기 빅 이슈를 던지면서 시장이 약간 위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이야기했어요. 뭐 노란 톡방에서도 그렇고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디폴트 안 일어날 거다. 무슨 예전에 그 오바마 정권 때에 한번 이렇게 좀 비슷한 이슈들이 있었죠. 디폴트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때도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안 일어날 거다. 이거 디폴트가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채무 상환 불이행이 하면서 국가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사실상 부도입니다. 그 미국이 부도가 난다. 야, 대단하죠. 달러 그냥 찍어내기만 하면은 돈 벌어들이는 나라였는데 이제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이 부채 한도를 늘리는 거, 증액을 하는 거를 누가 결정하냐? 이거를 늘려야 미국이 살아나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결정하냐면 미국 의회 예산국이라는 CBO에서 그거를 딱 그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한이 있는데 그런데 이거 그 CBO의 국장이 누구냐? 또 미국 사람이에요. 아메리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디폴트 이슈가 일어나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디폴트 이슈까지는 들어가지 않을 거다. 지금 그냥 위험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떡하지 이거 주식이랑 막 이거 하는 거 맞나 하시는데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 지표들 팩트만 보고 놓고 이야기를 해요. 뭐 CPI든 PPI든 이번에 그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어제 9시 반에 발표가 됐죠. 그것마저도 좋아요. 그것마저도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좋게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사야 한다. 주식 사셔야 한다. 이제 닫아놨던 주식 계좌를 이제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이제 올라가는구나. 이것들을 파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악재가 조금씩 해소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을 때 앞으로의 이런 긍정적인 상황에 힘입어서 저희가 또 신규로 매수를 진입할 수 있는 종목들,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미리 좀 공략을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종목들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 통해서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생방송 공략주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 궁금하다, 미리 나는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 중에 입장해 주셔야 노란톡방 입장이 무료로 가능하시고요.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 이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한 2초간만 스캔해 주시면 영어 링크 생성되는 링크를 타고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사실 오늘 미국 필라델피아 지수, 어제 그 미국 네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세에 힘입어서 그쵸. 오늘 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이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금 강세를 나타내주고 있고 또 자율주행차들 어제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저는 또 궁금한 게 네. 뭐 물론 이런 섹터들이 오늘 시장에선 이런 반도체 그쵸.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네. 다음 주 시장에서의 또 주도주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주도 섹터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미리 좀 전문가님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게 뭐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네. 반도체 온다고. 그러니까요. 네, 네.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반도체가 왔을 때는 제가 뭐라 했냐면 반도체 말고 더 좋은 게 있다. 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제가 봤을 때 뭐 3D 낸드라든지 뭐 반도체 장비주들 굉장히 움직임 네. 좋아요. 네. 움직임 좋아서
지금도 나쁘진 않다. 왜냐하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뭐 스마트폰으로 보고 계시든 컴퓨터로 보고 계시든 TV로 보고 계시든 그 안에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지금 여기 제 노트북에도 들어가고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갑니다. 나중에는 네. 밥 먹는 숟가락에도 들어가서 내가 오늘 식사를 얼마나 했는지도 체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기술력이 나중에 생길 거예요. 자, 웃기죠? 야, 숟가락에 반도체가 들어간다. 네. 밥그릇에 반도체가 들어간다. 대단한 일이지만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미래를 약간 그 본다라는 건 조금 웃길 수 있겠지만 네. 예측을 잘합니다. 네. 앵커님 지금 약간 비웃으시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전문가님. 진짜예요. 나중에 왜냐하면은 아유. 요새 건강식품 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다이어트 네.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릇들에 네. 여기에는 몇 칼로리가 있고 어느 영양 성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내 스마트폰이랑 연동을 네, 해서 네.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언젠가는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은 네. 앞으로도 조금 그럼요.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그쵸, 섹터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반도체 정말 괜찮다. 네. 하지만 다음 주에도 좋을 수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제가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요새 네. 앵커님은 반도체 빼고 요새 반도체 빼고 어떤 것들 좀 주로 보고 계시죠? 제가 볼 때요. 네. 반도체 빼고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뭐 전문가님께서 사실 뭐 제약바이오주들도 워낙에 좀 장기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저희가 진입을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제약바이오주요? 네. 왜요? 왜요? 네. 왜라고 물어보시면 일단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을 만큼 좀 빠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의 바닥에 지금 진입한 상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 1년 전쯤에도 바닥이지 않았을까요? 제약바이오주들이 거기서 그건 또 그렇네요. 그때는 1층이었어요. 그때는 이제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 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하 네. 10층까지 있었죠. 자, 지금은 바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그러면 향후 몇 개월 후에 네. 그때는 어떨까요? 그 사실 저도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을 좀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쵸. 도대체 언제까지 내려가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내려오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제약바이오주들 말고 방산이나 오. 이런 항공 쪽은 어떨까요? 와, 훨씬 전문가님? 낫다. 훨씬 야, 나아요? 이게 이렇게 박수까지 치실 정도라고요? 진짜 너무 완전 달라요. 그래요? 이게 제약바이오주는 솔직히 말해서 코로나 특수 때문에 네. 진짜 역사적 네. 남은 그 역사에 길이길이 기록될 만한 뭐 네. 흑사병이라든지 네. 뭐 이런 수준의 코로나잖아요. 네. 팬데믹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때 당시 왜 제약바이오주들이 올랐냐? 여러분들 아시죠? 기술력도 없는데 기대감 때문에 거품이 낀 거예요. 닷컴 버블 때처럼. 그때 코스 닥이 3,000 가까이 갔습니다. 네. 코스 피가 아니에요. 코스 닥이. 네. 그런데 그 가격을 아직 3분의 1도 회복을 못했어요. 네. 그런데 제약바이오주들은 그걸 네.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거품을. 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제약바이오주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 보유를 하고 있는 분들은 좋은 종목들도 많아요. 좋은 기업들도 많고 예를 들면 실질적으로 뭐 백신들을 이미 개발을 하고 뭐 감기약들이든 독감이든 이런 것들을 이미 개발을 해서 실적이 많이 쌓여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보유를 하고 계셔도 되고 지금 추가 진입을 해도 아주 좋습니다. 그만큼 메리트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하지만 진짜 잠깐만 다른 일을 하다가 우리 코로나 지금 터졌으니까 우리 코로나 그 백신 개발할게 해가지고 네. 뛰어들어가지고 갑자기 몇백 % 오른 기업들이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럼 전문가님 제약바이오주들을 혹시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을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저처럼 뭐 이렇게 네. 뭐 손에 쓸 수도 없을 정도로 물려 계신 그쵸.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 비중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상담을 드릴 수는 없지만 네. 대체적으로 이러세요. 제약바이오주 실적이 괜찮은 애들은 네. 지금 이번에 뭐 독감 이슈들 뭐 이런 것들 뭐 감기약 이슈들 나오면서 조금씩 올랐어요. 네. 네, 조금씩 오르면서 긍정적인 움직임 나와주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도 죽쓰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비중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을 하고 비중을 약간 던 다음에
오치얼이 가지고 온 종목을 사야 됩니다. 아. 왜냐면 보세요. 비중을 줄인 다음에 네.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좀 예수금이 생기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 오치얼이 공략을 하는 그 종목에 들어가면은 수익이 나요. 네, 수익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플러스가 나오면은 그때 또 다시 전에 가지고 있던 제약바이오주 종목을 약간씩 줄여가면서 비중을 줄여가면서 오치얼이 드리는 종목을 비중을 늘려가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네. 제가 웃으면서 이야기를 해서 네. 장난같이 느껴지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해라 하는 사람들 정말 많았거든요. 네. 1년도 아니 한 6개월, 3개월 후에 말 들을 걸 그랬어요. 네. 더 빠졌어요. 이런 분들이 진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제약바이오주들 그 가망이 있는 종목들은 들고 가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네. 그렇지만 그게 아니다 하면 비중을 약간 줄여가면서 접근을 하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그동안에 이 시장이 워낙에 빠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선 조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좀 손실본 종목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방송 공략주로 한번 레포트에 신규 진입을 해보시고 손실본을 이런 신규 종목들로 한번 메꿔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종목들 오늘의 방송 공략주 수익 확실하게 안겨다 드릴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우측 하단에 생성되어 있는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시고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오치열 전문가님께서 사실 지난주에 총 3가지 종목으로 일주일간 수익을 저희에게 또 챙겨주셨습니다. 뭐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17% 상승률을 이뤄냈었고 또 휴니드 같은 경우에도 방산 관련주로 한번 공략해보자 말씀 주셔서 단기간 안에 11%의 상승률 또 도달을 한 종목이고요. 비트컴퓨터는 뭐 지난주 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해당 종목 단기간에 짧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3일 연속 상승을 해주면서 또 9%라는 상승률을 연출해 줬었던 금요일 방송 사나이 오치열 방송 공략주입니다. 여러분 이런 방송 공략주 받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50분 안에 무료로 입장하실 수 있는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고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다음 주 시장에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함께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저는 사실 전문가님께서 그동안에 종목을 준비해 오셨을 때 우리 전문가님 왜 이렇게 소외되어 있고 또 이런 재미도 없을 것 같은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들만 공략을 하시냐라고 속으로 좀 생각을 했었어요, 전문가님 사실은. 근데 뭐 이번 주 시장에서 총 3가지 종목으로 또 이렇게 수익을 내주셨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할 기회를 또 드릴게요, 시간을. 네. 이게 제가 사실 네. 막 주식을 종목을 좀 보면서 긴가민가한 종목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니고서는 낼 게 없다, 드릴 게 없다라는 생각을 한 종목이 또 뭐가 있냐면 빙그레. 이건 분명 오를 텐데 시간은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굉장히 시가총액도 크고 누가 이 시기에 갑자기 빙과류 관련주를 내겠어요. 저는 사실 딱 생각을 하고 이게 올라갈 것 같은데 급등은 아닌데 반드시 올라갈 텐데 이 생각을 진짜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자식 빙그레 이 친구 시가총액 큰 친구가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나타내 주면서 역시 오치열은 오치열이다. 오치열이 오치열했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이번에도 제가 사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반도체 막 시장 터지고 있고 이럴 때 잠깐만 그러면 이거 말고 다음에 올라갈 수 있을 게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이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예요, 전문가님. 지금 방송이 20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지금. 그렇네요. 시간이 빠르네. 그러니까요, 전문가님. 사실 제가 전문가님을 좀 띄워드리기 위해서 오늘 너무 표독스러운 이미지를 조금 벗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수익률을 쭉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당장의 시청자분들이 필요한 거는 다음 주 시장에서 그래서 전문가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사야 합니까?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거든요. 이전 수익률은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쵸, 전문가님. 이미 지나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섹터 종목이 뭐냐? 그게 궁금하시죠? 자,
이번에 가지고 온 섹터는 자 이야기부터 슬슬 제가 그걸 해볼게요. 그래서 좀 네. 쌓아가 볼게요. 이번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자 우크라이나 제1부 총리 만나가지고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아니 이 재건 지금 전쟁 터지자마자부터 이야기 나왔던 게 재건인데 네. 1년 지나가지고 작년 2월에 벌써 1년 하고 한 3개월이 지났어요. 전쟁이 난 지. 근데 갑자기 재건? 아니 이거 괜찮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재건에 대한 이야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추경호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도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을 하겠다. 조금 인도적 지원도 하고 그 이후에 종전 이후에는 원전에 대한 이야기 1205조 정도가 들어가는 그 시장 규모가 들어가는 거기에 우리도 참여를 해서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이 재건 관련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것이다. 그런데 이야기가 많아요. 아니 종전 이야기는 작년 이맘때쯤부터 계속 나오고 이맘때도 아니에요. 작년 3월부터 종전 이야기 나오고 네. 러시아가 막 쏴버리면 백리탄 쏘고 뭐 소위탄 쏘고 해버리면 이미 끝나는 거 아니냐? 바로 전쟁 끝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자 아직 안 끝나고 있으면서 제가 보고 있는 게 이제는 진짜 끝날 것이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번에 그 조금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네. 저 혼자 이야기 너무 많이 하나요? 아니요. 자 정말 그러면 좀 많으셨습니다. 약간 섞어가지고 네. 앵커님, 네. 앵커님은 종전 언제 할 것 같으세요? 종전이요. 네. 이거 거의 뭐 미래를 보는 그쵸, 앵커 그쵸, 약간 그쵸. 이런 느낌 네, 아닌가요? 미래 전문가님? 보셔야죠. 근데 뭐 사실 네. 이 종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는 음. 아직까지는 생각이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거든요. 네네네. 뭐 영토를 지금 많이 러시아에게 뺏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영토를 찾기 전까지는 종전 생각이 없다라고 말한 기사를 보긴 봤거든요. 네. 근데 러시아 쪽이나 다른 이제 유럽 국가들은 좀 종전 쪽으로 촉구하고 있죠. 방향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네. 언제쯤 할 것인가? 저한테요, 이렇게요, 네. 전문가님. 뭐 전문가님께서 빠른 시일 내에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그 의견에 따라가 볼게요. 좋습니다. 네. 일단은 그 앵커님도 네. 그래도 앵커님의 그 생각은 확실하게 있어요. 네. 우크라이나는 아직이지만 네. 유럽 그 쪽에서는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다. 네. 그쵸. 이번에 유럽뿐만 아니라 또 누가 했었냐면 근데 뭔가 대사 짜여진 것처럼 각본이 슥슥슥 좀 잘 넘어가네. 신기하네. 아주 나이스했어요. 자 이번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한 6개국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방문을 해서 야 이제 전쟁 좀 그만해라. 야 너희 둘이 싸우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아프리카가 네. 뭐가 힘들지? 아프리카가 앵커님 자 네. 질문 들어갑니다. 네. 앵커님 아프리카가 왜 힘들까요? 아프리카가요. 네. 그 지금 식량난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네. 지금 이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주요 수출 국가 중에 어, 하나인데 역시 두 국가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그쵸, 식량 그쵸. 가격들이 폭등을 해서 조금 힘들어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또 본 적이 있거든요. 경제 아나운서들이 네. 그 공부를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까지 알려주고 어디까지 넘어가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정확합니다. 사실상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6개국에서 남아공 빼고 6개국 정도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주요 수출국이에요. 네. 수출국임으로써 애들한테 뭐 돈도 벌고 식량도 받고 이런 네. 식으로 무역에 대해서 약간 거의 동맹 수준으로 잘 네. 다져져 있죠. 잘 다져져 있는데 1년 넘게 전쟁을 해버리니까 네. 아니 수출을 지금 해야 되고 나도 받고 해야 되는데 굶어 죽게 생겼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6개국에서 방문을 해서 네. 전쟁 좀 그만해라. 이 동맹국들아. 전쟁 좀 그만하고 나 네. 힘들어 죽겠다. 우리 지금 다 굶어 죽는다. 고래 싸움에 지금 새우등 지금 팍 터지게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 국가들에서도 야 이제 전쟁 좀 그만해라. 야 그 곡창지대 그 세계적인 곡창지대에서 지금 밀 수출량도 막 떨어지고 있고 밀 가격 올라가고 있고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힘들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네. 차츰차츰
약간 종전 쪽으로 넘어가야 되나? 못 이긴 네. 척 종전을 해야 되나?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영토 너희들 좀 나가. 음. 이거 좀 챙겨주고 갈 거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는 아니 이거 우리 땅이다. 이미 우리가 먹었는데 너희들 왜 하냐.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종전 쪽으로 넘어갈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제가 네. 조금 설명드릴 거고 일단은 유럽 국가와 네. 이제 조금 남아공 쪽, 아프리카 네. 쪽들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네. 교육재정부 추경호 부총리도 다들 종전 쪽으로 넘어가면서 네, 재건에 네.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요 정도 네.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이 종목이 크게 봤을 때는 건설주라고 그중에서도 좀 재건과 관련된 그런 종목을 준비해 오신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틀 전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우크라이나 제1부 총리를 만나서 재건 협력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있는데요. 또 오는 21일 폴란드로 출국을 해서 우크라이나 관련 재건 포럼에도 참석을 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이 좀 단기간 안에 종식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또 재건과 관련된 또 그와 관련해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건설주들이 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방송 공략주다라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첫 번째 방송 공략주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딱 한 가지입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QR코드가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휴대폰 다들 들고 계시죠? 이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시고 QR코드 앞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한 3초간만 가만히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영어 링크가 생성이 될 겁니다. 그 생성된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시면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건설 관련주 그중에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종식이 된다면 수주를 받아서 조금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건설주에 대해서 재건 관련주에 대해서 정확하게 종목명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중국 역시나 좀 중재처를 자처를 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특사를 보내면서 좀 이런 종식에 대해서 한 발짝 더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고 남아공 6개국도 우크라이나 러시아를 방문해서 종전에 대해서 촉구할 예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또 이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종식과 관련해서 또 거기에 재건과 관련된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또 어떤 종목인지에 대해서 힌트 또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이 종목이 그래서 재건과 관련된 종목인데 사실 저는 건설주들 한 2년 전인가요? 네. 2년 전에 조금 강세를 또 두드러지게 막 그쵸, 맞아요. 나타냈던 적이 또 있잖아요. 네.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네, 맞아요, 막 건설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냈었고 근데 건설주들 특징이 저는 잘 살펴보면은 좀 한 번 오를 때 이런 모멘텀이 확 들어왔을 때 확 오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좀 크게 상승이 나와주는 경우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이 기업도 네.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아주 묵직하고 좋은 네.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데 네. 이 기업은 기술력도 갖춰져 있고 고도 엄청 높은 산에다가 네, 네. 공항도 만들고 네. 이런 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도 유명하지만 네. 주로 외국 수주권들을 굉장히 많이 따내고 음, 죄송합니다. 외국에서 굉장히 많이 그 건설업을 네. 좀 늘리고 있는 기업인데 가장 중요한 건 네. 물론 막 우리나라에서도 아파트 막 진짜 미친 듯이 짓고 막 네. 어쨌든 갑자기 또 그런데 그 아파트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비어 있는 공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나라가 참 재밌게 돌아가고 이상한 이야기고 어쨌든 그거에 네. 대한 이야기는 저 자세하게 깊이 있는 대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고 왜냐하면 방송을 네. 하면서 한정적이에요. 네. 이야기할 이야기할 수 게 있는 게 한정적인데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그렇죠. 더 다양한 이야기를 네. 오지열 그렇죠,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 네. 의견들 잘 네.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네. 제 머릿속을 속속들이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약간 좀 옆으로 빠졌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왜 종전을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네.
자, 이번에 러시아가 전승절 기념을 해서 네네. 열병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 열병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야, 원래 그 열병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북한에서도 그렇고요. 뭐 저기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냥 전반적으로 우리 국방력이 이 정도다. 우리 정말 어마어마하게 세다. 우리 국방력이 어마어마하게 세니까 감히 까불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표출을 해내는 게 열병식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번 열병식을 진행을 한 게 뭐냐면은 와, 열병식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어요. 자,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자, 뭐야, 아무것도 없네. 이게 재밌는 게 원래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러시아 열병식 진행을 하면은 전차 수십 대가 네. 수백여 대가 막 나오면서 장관을 이뤄냈었습니다. 그때 막 그 군사 병사들도 어마어마하게 그 멋있게 막 그 총 들고 막 이래 나오면서 네. 막 경례하고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게 나왔었는데 네. 지금 이 전차가 무슨 전차냐면 네. 이 탱크가 무슨 탱크냐면 자, T-34라는 네. T-34가 어느 전차냐면 네. 세계 그 제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사용하던 고물입니다. 네. 1940년대에 사용하던 고물이에요. 네. 고물인데 그런데 지금 러시아의 국방력이 이만큼 소진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무슨 생각 들었냐면 아, 끝났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조금 힘든 상황인 그렇죠. 거네요. 네. 러시아가 이제 조금 중국 쪽이나 요런 쪽에서 보급을 굉장히 많이 받아가지고 네. 싸우지 않는 이상 저는 딱 직접적으로 예측을 하는 게 두세 달 안에 종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근데 전- 전문가님 만약에 이 종목 저희가 공략을 하잖아요.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을 좀 받아 가셨어요. 네네. 근데 이게 어쨌든 재건과 관련된 그런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이기 때문에 네네. 조금 만약에 종전이 안 될 수도 있고 좀 더 장기화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뭐 다른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일까요? 아니면은 저희가 이 종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해당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일까요? 아니죠. 그건 아닌가요? 일단은 네. 앵커님이 말씀하시는 거 네. 정확히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네. 만약에 종전이 안 돼도 물론 되면 그러니까요. 좋겠지만 네. 종전이 안 돼도 오릅니다. 이 종목이요? 그렇죠. 일단 재무제표도 너무 좋고요. 지금 뭐 일본이라든지 다른 외국 그 나라 외국에다가 해외 수주권들이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재무제표상에서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이미 원희룡 장관이랑 네. 그 추경호 장관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인도적 지원과 네. 그리고 너희들 뭐 지금 보면은 주택, 학교, 병원, 공장, 뭐 에너지 그 기관들 네. 뭐 이런 것들 에너지 시설, 도로, 철로, 항구 싹 다 파괴가 됐어요. 네. 우크라이나가. 그렇기 때문에 장관 두 명이 네. 두 분이 이제 가가지고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만 했는데도 네. 이슈를 받잖아요. 만약에 그거에 대한 조금 더 가시화된 청사진을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네. 하면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네. 겁니다. 종전이 안 돼도 네. 그 계획만 발표를 해도 하늘 네네.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갈 것이고 네. 그리고 이 기업은 그게 없어도 이미 주가상 저점이에요. 네. 네, 저점에서 크게 횡보를 하면서 아래 바닥을 찍고 있는데 차트를 잠깐 보고 넘어가자면 네. 지금 현재 차트 상태가 저점 부근에서 올라간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이게 네. 왜 그러냐면 네. 이미 뭐 재건에 대한 이슈들이 나왔기 때문에 자 네. 차트를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눌려 있는 상태. 네. 굉장히 막 급등락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네. 급등락을 많이 하다가 지금 저점 라인에서 매물대를 뚫고 솟아오르려고 하는 그 라인이거든요. 네. 오늘도 윗꼬리 달고 쭉 빠졌어요. 네. 윗꼬리 달고 쭉 빠지면 뭐가 좋아 이거 안 좋다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윗꼬리 안 달았으면은 오늘 네. 안 가지고 왔을 거예요. 어. 그런데 윗꼬리 달고 음봉 만들어줬기 때문에 네. 와 이거 내가 봤을 때 더 간다. 이거 앵커님도 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종전 두세 달 정도 남았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지원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원하고 정말 많은 EU 국가들 서방 국가들도 지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와 네. 이제 군사물품
군사물품, 군자 물품이 네. 정말 아예 없는 그 러시아랑 싸울 때 누가 더 유리한가 이런 것만 봐도 종전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왔고 지금 차트가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전문가님 근데 너무 박스권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이 포인트예요? 박스권에 네. 머물다가 네. 윗골이 달고 뚫어주려고 움직임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가장 중요한 시그널 중에 하나고 제가 주로 매매 포인트들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 박스권을 안 뚫으면 여러분들 박스권 계속 유지가 돼요.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이 세 가지가 뭐냐면은 박스권을 계속 형성을 하든가 네. 눌렸다가 올라가든가 네. 아니면 그 상태에서 그냥 뚫어주든가인데 지금 현재는 그냥 뚫어주려고 하는 차트거든요. 근데 오늘 왜 빠졌을까요, 전문가님? 이게 기대감이죠. 근데 이게 일단 힘이 좀 약해서 뚫는 힘이 그쵸. 약해서 완전하게 뚫지 못하고 지금 빠진 거 아닌가요? 기대감 때문에 네. 슈팅은 나왔는데 네. 문제는 와 위에 매물대가 너무 많다. 위에 정말 이제 막 악성 매물대가 너무 네. 많기 때문에 뚫는데 시간이 걸리는 그럼 것뿐이에요. 그거 소화하려면은 저희가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소화는 오늘 한 네. 겁니다. 오늘 한 거예요? 오늘 음봉이 나왔잖아요. 네. 강하게 뚫어주고 조금씩 소화를 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다시 재진입을 한다. 그러면은 오늘처럼 다음 주 월요일장도 네. 강하게 뚫고 음봉이 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요? 플러스입니다. 네. 음봉이 나와도 플러스로 마감을 할 것이고 이렇게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치고 새로운 고점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럼 전문가님 이 네. 종목 월요일장에서도 만약에 좋은 흐름을 보여줄 종목이면은 저희 지금 시간 외 거래가 또 가능하거든요. 자, 시간 외로도 조금 들어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자 시외가로, 네, 시외가로, 자, 네. 자 일단 그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거 오철 이 양반이 말하는 네. 거 맞는 것 같아. 네. 이거 나도 해야겠다 하시는 네.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는 네. 만내 못 해드려요. 피디님이랑도 음. 이야기하고 있고 저도 나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 네. 한 방송 끝나고 10분 안에 10분 안에 제가 종목 안내를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네.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오신 건설주 그중에서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런 재건과 관련된 종목입니다. 해당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받아가실 수 있는 방법 우측 QR코드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기본 카메라 다들 있으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이 QR코드에 한 3초간만 화면에 가까이 다가오셔서요. 3초간 가져다 대시면 휴대폰 상단에 생성되는 영어 링크 누르시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지금 13분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방송 끝난 이후에는 들어오고 싶다 하셔도 들어오실 수 없으니까요. 들어오셔서 해당 종목명 받아가시고 장중에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흐름이 보일지 지켜보셔도 되고 또 시간 외 거래로 한번 담아보셔도 좋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종목명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노란 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입장을 해주고 계신데 전문가님 지금은 좀 삭제된 메시지긴 한데 대찬 박셀바이오라는 님이 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히땡 아닌가요? 이 종목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아마 히림을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자, 아닙니다. 네, 제가 맞는 거는 말씀 안 네. 드리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데 히림 아닙니다. 히림 아닌가요? 히림도 참 네. 좋은 기업이긴 하지만 네. 정치적이랑 많이 엮여 있잖아요. 정치적으로 많이 엮여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그 히림 예전에 잡아드리고 수익 많이 난 적이 있지만 네. 그것보다 이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좀 더 좋나요? 그렇죠. 히림으로도 굉장히 수익 많이 내주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전문가님. 거의 50% 가까이 수익 주셨던 종목이지 네, 않나요? 두세 번 정도 들어가서 그러니까요. 좀 더 아마 먹고 나오지 않았나. 그럼 이 종목은 저희가 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한번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이 기업은 슈팅이 나오면 네. 전문가님 근데 이렇게 네. 너무 그냥 공수표 날리시면 안 돼요. 전문가님 아니죠. 이 종목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아, 좋아요라고 그럼요.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전문가님. 제가 그 네. 앵커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시간 보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2부 종목 해야 되는 지금 40분인 게 이게 말이 되나 깜짝 놀랐는데 제가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 네. 게 아니라 2,000개가 넘는 종목. 네. 자 거기서 저만의 그런 게 있어요. 또 제가 네. 보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사이에서도 이슈도 좋고 모멘텀 좋고 네. 차트 좋고 재무 좋고 몇 박자를 고루고루 갖춘 네. 것들을 꼽고 꼽아서 한 주에 2종목씩 안내를 해드리는 건데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네. 제가 약간 서운하다. 이거 조금 그렇다. 자, 어쨌든 이거 빨리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앵커님 지금 시간이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또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첫 번째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10분 안에 들어오시고요. 두 번째 종목도 10분 안에 설명을 해 주실 건데 해당 종목 역시나 QR코드 활용하셔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시청자분들께 전부 다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종목명 정확하게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번 주 시장에서만 세 가지 종목 빙그레 17%, 휴니드 11%, 그리고 비트컴퓨터 9%라는 상승률로 뭐 거의 40%가 가까운 상승률을 이번 주 한 주에만 좀 안겨다 주셨던 전문가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방송 공략주도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기대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이고 살이 많이 쪘네라고 지금 노란톡방 안에서 본인 사진을 시청자분께서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문가님이 너무 혼자서 지금 수익을 많이 챙겨 드셔서 좀 이렇게 살이 막 이렇게 불어나신 게 그렇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님. 이게 제가 저희는 지금 비쩍 꼬라가고 있거든요, 전문가님. 네. 수익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지금 자. 9분 안에 다음 주 시장에서 수익 보일 수 있는 종목들을 좀 공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문가님. 자, 제가 그 방송 중에도 이게 좀 그 핸드폰 보면서 네. 누구누구 들어왔나 인사를 제가 해드립니다. 네. 근데 사진 올라왔는데 야, 살 많이 찌긴 했습니다. 너무 찌셨어요, 전문가님. 지금 욕심이 가득가득해요, 지금 얼굴에. 아, 혼자 갑자기 지금 수익을 막 이렇게 땀이 좀 드셔가지고. 자, 땀이 좀 네. 나는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할 겁니다. 다이어트 할 알겠습니다. 거고요. 아니,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잖아요. 다이어트는 하시고 네. 맛있는 종목들을 저희 시청자분들께 또 공유를 해주세요.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고 맛있는 종목들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여름맞이 살 찌우고 싶으신 분들은 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네. 제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네. 자, 지금 시간이 없어서 2부 종목 해야 돼요. 근데. 알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바로 진행을 좀 해보자면 네. 자, 2부 종목 굉장히 스피디하게 넘어갑니다. 자, 요새 굉장히 핫해요. 뭐가 핫하냐? 자, 전기차가 핫합니다. 아주 핫해요. 수소차도 핫하고 전기차도 핫하고 어마어마하게 네. 핫한데 요 사이에서 자, 전기차 관련주들 막 오르고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잠깐만 사람 생각하는 게 다 거기서 거기긴 하지만 네. 비슷비슷하지만 여기에서 조금 아직 안 오른 그리고 올라야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자, 전기차 전장 부품들 그리고 뭐 라이다라든지 충전소라든지 인프라 구축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이미 많이 올랐잖아. 이미 많이 올랐어요. 네. 네, 그래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애매합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뭘 보고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잠깐만. 전기차랑 내연기관차랑 타이어가 다르네. 다릅니다. 타이어요. 네, 타이어가 달라요. 자, 뭐가 다르냐면 일단은 전기차랑 타이어랑 그 큰 차이가 내구성 자체가 다릅니다. 네. 이제 전기차는 엔진이 아니잖아요. 막 네. 쿵쾅쿵쾅쿵쾅 해서 막 달라 웅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전기차는 밟으면 웅 갑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높은 토크랑 가속력 때문에 이 전기차 마모를 최소한으로 해야 돼요. 네. 타이어를. 그렇기 때문에 타이어가 달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만드는 그 공정 자체도 다르다라고 합니다. 자, 그 분야는 굉장히 디테일하게는 공부를 못했어요. 그냥 네. 다르다 이것만 합니다. 전문가님 자, 그러시면 안 아니야. 돼요. 공부는 종목에 하긴 대해서 했죠. 확실하게 네. 공부를 자, 하시고 공부를 하긴 했지만 네. 뭐가 다른지는 알아요. 뭐가 다른지는 아는데 공정 과정은 모른다. 자, 이 정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 알면 됩니다. 갑자기 딜이 훅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는데, 자, 저항, 에너지 효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다르다. 에너지 효율은 경량화를 해요. 네. 탄탄하지만 가볍게. 왜냐하면은 전기차는 무게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전기차 타이어 시장이 자 영업이익이 122% 폭증이 아닙니다. 122% 폭증이에요. 122% 영업이익이 폭증을 했습니다. 네. K타이어가 어마어마해요. 음. 딱 우리나라에 3개 기업이 과독점을 한 상태입니다. 네. 과독점 한 상태가 그게 무슨 타이어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금호 타이어, 네. 넥센 타이어, 한국 타이어 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설마 이 중에서 있나요? 그럼요. 이 세 개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네. 다른 두 개는 이미 많이 올랐어요. 음. 다른 두 개는 이미 많이 올랐는데 한 개는 많이 안 올랐는데 한 개는 이제 조금 무겁기도 하죠. 이유가 많이 있어요. 이유가 많이 있는데 또 다른 한 개는 조금 올라갈 듯 하다가 약간 멈춰 있는데 힌트를 너무 많이 들었나? 어쨌든 이 세 개 중에 하나인데 자, 네.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 이번에 전기차 한 50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해서 유럽에 총 120만 대 많이 팔아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유럽에서만 한 50몇 퍼센트지? 한 40% 네.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앞으로 향후 전기차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것이고 우리나라 수소 전기차가 전 네. 세계 독점했잖아요. 52%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네. 52% 과독점을 한 상태인데 그러면서 국내 타이어 기업들이 돈을 쓸어 담고 있어요. 네. 자, 담고 있는데 이슈가 있었죠.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면서 갑자기 주춤을 했었는데 이제 다시 그런 것들이 수그러들면서 네. 다시 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고 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이 기업도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전기차 수요가 2025년에는 2천만 대, 그리고 2035년에는 약 8천만 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대로라고 생각을 하면 좀 폭발적인 수요인데 올해 1분기 글로벌 시장에서만 팔린 전기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2%나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전기차 타이어에 대한 수요까지 증가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전문가님께서 가지고 오신 두 번째 방송 공략주입니다.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도 국내 3대 타이어 기업 중에 하나인 이 종목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받아가실 수 있는 시간 딱 4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측 하단에 생성되어 있는 띄어져 있는 이 QR코드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한 3초간만 가져다 대시면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위에 뜨는 영어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종목명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야 받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사실 일부 종목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던 이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뭐 히림같이 50% 이상의 수익률을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씀해 갑니다. 주셨거든요. 네. 더 간다고요? 그쵸. 50% 이상? 더 갑니다. 그럼 이 2부 종목은 어떨까요?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만 들어야겠어요. 자, 핵심을 네.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네. 차트를 한번 2부 종목 무슨 타이어 기업 차트를 한번 보고 넘어갈 건데 지금 현재 그 차트 상으로 우상향을 쭉 하다가 저점이 한번 그 음봉이 강하게 한번 눌렸었죠. 차트를 괜히 봤나 봐요, 전문가는. 너무 그렇죠. 너무 빠졌네요. 빠진 게 아니라 너무 네. 많이 올랐. 너무 지금 근데 그렇네요. 차트가 너무 빠졌네요. 네. 올랐습니다. 올랐네요. 네, 죄송해요. 자, 앵커님 잠깐 약간 네. 졸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지금 네. 이게 제가 차트를 보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괜히 네. 본 게 세 개 기업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냥 체크를 하시면 바로 보입니다. 근데 아, 지금 네. 음봉 한번 강하게 나온 상태에서 양봉으로 네. 다시 올려 쳐주는 게 네. 내가 가지고 있던 상승 추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회귀를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 상승 추세에서 상방을 뚫을 건데 네. 제가 봤을 때는 이 기업 쭉 당겨보면은 과거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아, 예, 그래요? 화물연대 네. 파업하기 직전에 네.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이후로 쭉 빠졌어요. 네. 쭉 빠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가 차트를 제가 직접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기업의 새로운 고점을 쭉 네. 경신하지 않을까. 어. 뭐 LNF나 에코프로처럼 올라갈 네.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 톡방 들어오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분 안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해당 기업 지금 힌트를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앵커의 권한으로 노란톡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해당 종목에 대한 타이밍적인 부분까지 전문가님께 부탁을 드려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R코드 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